여기 2차선 도로에서 800m 정도 더 이동해야 됩니다. 300m 앞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좌측으로 다리를 건너서 400m 정도 더 이동하면 되고요. 잠시 후 목적지 부근입니다. 목적지 부근입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내비는 여기까지 가리키고요. 저 앞에 있는 저 집입니다. 도로의 폭은 3m 정도 돼 보이죠?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토지의 땅 모양은 대략 이렇게 생겼고요. 총 3필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지와 도로, 전이고요. 전체 면적은 약 513평입니다. 건물은 2022년도에 사용 승인된 단독주택 약 59평이고요. 임장 영상 이쯤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물건은 저 집이고요. 저 앞에 2차선 도로에서 다리를 건너 포장도를 따라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부터 물건지 토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도로가 절개됐으면 상수도가 들어온 거죠. 상수도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흙바닥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물건지 토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입 도로에는 파쇄석이 깔려 있는데요. 비가 와서 조금 파여 있습니다. 저 구조물은 지하수 관정으로 보여지고요. 입구는 반대쪽인데요. 이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연서 계단을 만들어 놓으셨고요. 주택 옆쪽에는 널찍하게, 아주 널찍하게 목재 데크가 시공되어 있고요. 자그마한 연못도 있습니다.
목재 상태는 짱짱해 보이고요. 경계 부분에 목재로 난간을 설치해 놓으셨습니다. 보강토 블록이 거의 수직으로 시공되어 있고요. 높이는 2.5m에서 1m 정도 됩니다. 올라갈수록 높이는 낮아지고요. 주택의 정면 모습입니다. 약 59평이고요. 목재 데크의 높이는 30cm 정도 돼 보입니다. 건물 자체는 새집같이 보여지죠. 주택 앞쪽 데크 위로는 유리 온실같이 다용도 공간도 있고요. 현관 입구는 여기입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지 뒤쪽에는 석축이 1.5m 정도 시공되어 있고요. 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주택에서 바라보면 이러한 전망이 나오고요.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전망은 탁 트였습니다. 토지 경계는 저기까지입니다. 옆쪽으로 도랑이 있는데요. 물이 쫄쫄쫄 흐르고 있습니다. 큰 밤나무도 있고요. 여기는 물건지 토지에 포함 안 됐습니다. 임장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부족한 부분은 경매지 설명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사였느냐? 경매 정보 필요한데 추천해줘. 법원 경매 정보는 옥션통. 정상가로 가기 전 마지막 할인. 기필코 통하고 말 것이야. 충주 지원 경매 물건이고요. 매각기일은 2024년 11월 11일, 입찰하실 분은 오전 10시까지 충주 지원 경매 법정으로 가시면 됩니다. 물건 소재지는 충청북도 충주시,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계속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밑으로 충주시청이 있고요. 우측으로 제천시, 위로는 강원도 원주시, 좌측으로 경기도 여주시가 있습니다. 위치는 대략 아시겠죠? 충주시청과 직선거리는 13km 정도, 차량으로 20분 정도 걸립니다. 여기에는 충주역이 있는데요. 충주역에서 출발하는 KTX가 경기도 판교역까지 개통을 했고요.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 동충주 IC와 직선거리는 6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면사무소가 있는 면수제지는 여기인데요. 물건지와 직선거리는 3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차량으로는 5분 정도 걸립니다. 여기 산업단지에는 기업들이 계속 입주하고 있고요. 큰 도로에서는 포장도를 따라서 400m 정도 이동하면 되고요. 이렇게도 진입 가능하고요. 주위 지형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전망은 괜찮습니다. 땅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주택은 여기에 앉혀져 있습니다. 지금 바라보는 방향, 이쪽 방향이 북쪽, 이쪽은 동쪽, 서쪽, 남쪽이고요. 주택의 방향이 이렇게 돼 있어서 남동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와 여기에는 묘가 있었는데요. 물건지에서 잘 보이지는 않고요. 철탑이나 축사는 안 보였습니다. 토지와 건물 일갈 매각이고요.
감정가는 4억 4천만원 정도 잡혔고요. 최저가는 감정가의 41%, 1억 8천만원 정도 됩니다.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의 10%가 필요하고요. 1차부터 4차까지 유찰이 됐고 현재 5차 진행 중입니다. 법원 경매 정보는 옥션통. 토지는 세 필지입니다. 첫 번째 필지의 지목은 대, 용도지역은 전부 다 계획관리지역, 면적은 187.8평, 두 번째 필지의 지목은 도로, 면적은 46.5평, 세 번째 필지의 지목은 전, 면적은 278.9평, 그래서 토지의 전체 면적 513.3평, 토지의 전체 감정가 1억 4,1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옥션통 지도를 보게 되면 세 필지의 땅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1번 대지 188평과 2번 도로 47평과 3번 전 279평에서 토지의 전체 면적 513.3평입니다. 건물은 2022년도에 사용 승인된 단독주택입니다. 1층에 주택 38.1평과 1층에 전실 1.7평, 1층에 창고와 다목적실 8.4평, 옥탑층 10.5평에서 건물의 전체 면적 58.9평, 건물의 전체 감정가 2억 6,300만원 정도 잡혔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면 경량철골 구조, 아스팔트 싱글 지붕으로 되어 있는 단독주택, 전실과 창고, 다락, 면적이 별도로 나와 있고요. 외벽은 본타일과 벽돌 쌓기, 몰타이 페인트 마감, 내벽은 벽지 도배등 마감, 창호는 샤시창, 바닥은 목재 온돌마루 등 마감으로 되어 있고 난방 설비와 위생 설비, 급배수 설비, 태양광 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부 구조는 방 3개와 거실, 주방, 식당, 화장실 2개, 드레스룸과 다용도실, 현관, 증축된 부분 전실과 창고, 다목적실이 있고 도면상 내부 구조는 이렇게 생겼고요. 전실을 들었으면 현관과 방 하나, 방 2개, 주방과 거실, 거실 욕실이 있고요. 안방은 여기, 안방 안에는 욕실과 드레스룸이 있고 다용도실은 여기, 거실 앞쪽으로 창고, 다목적실이 있고요. 주방 위쪽으로 내부 사진을 보면 여기를 얘기하는 건데요.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다락방이 있고요. 바로 밑에는 주방이죠. 제시회와 제시회 건물이 있는데요. 여기는 건축물 대장상에 있는 건물, 제시회와 제시회 건물은 대장상 없는 건물이고요. 그래도 매각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 관정과 테라스, 감정가 3,500만원 잡혔습니다. 지하수 관정도 있지만 상수도도 들어와 있죠. 전체 감정가는 4억 4천만원 정도 잡혔는데요. 현재 최저가는 4번 유찰이 돼서 1억 8천만원 정도 되죠. 지금부터는 권리 분석이고요.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의 권리 관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가 최선순위 설정일자, 말소가 되는 기준 권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최선순위 설정일자를 포함해서 밑으로 된 등기는 전부 다 말소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토지도 같습니다. 등기부상 인수되는 권리 없고요. 임차인 현황을 보면 조사된 임차 내역 없고 전입세대 열람을 해봤는데요. 소유자를 세대주로 하는 전입자 이외에는 다른 전입자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는 법원에서 권리 분석을 해놓은 거죠. 옥션통에서는 매각 물건 명세서를 굳이 열어보지 않아도 한눈에 보게끔 여기에 기재해놨습니다.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해당 사항 없고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경우 해당 사항 없습니다. 비고란에는 참고사항과 주의사항이 적혀져 있고요. 일괄 매각, 토지와 건물 한꺼번에 매각이라는 것이고요. 제시의 건물 등 지하수 관정과 목재 데크, 태양광 발전 설비가 있는데요. 매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상에 이동식 저온 저장고는 매각에서 제외고요. 사진을 보면 감정평가할 당시에는 태양광 패널 밑에 저온 저장고가 있는데요. 현재는 저온 저장고가 없죠. 그래서 신경 쓸 문제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증축된 부분 전실과 창고가 있는데요. 매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관 앞쪽에 이 부분이 전실, 거실 앞쪽에 이 부분이 창고 및 다목적실이고요.
정상적으로 증축된 부분입니다. 토지 세 필지 중에 한 필지는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매각 허가 결정 기일까지 제출해야 되고요. 제출하지 아니하면 입찰 보증금은 몰수되고 매각은 불허가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지 원상 복구 후 발급 사실조에서 참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지에 어떠한 불법 행위가 있어서 농지로 복구 후 발급받으라는 것인데요. 사실상 내 땅도 아닌데 농지로 복구할 수가 없죠. 드론 사진을 보면 세 필지 땅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 부분이 농지입니다. 이 부분에 지상에서 보면 이 부분이 농지인데요. 여기에 파쇄석과 일부 시멘트가 보입니다. 파쇄석을 걷어내고 시멘트도 걷어내고 이렇게 농지로 복구하라는 것입니다. 땅지통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농지증 관련해서 전혀 걱정 안 하시죠? 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듯이 원상 복구 후 농지증을 발급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원상 복구 후 농지증을 발급받는 게 아니고 농지증 신청서 제출할 당시에 농지 원상 복구 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증을 발급받는 게 맞겠습니다. 낙찰 받으신 분은 소유권 이전한 다음에 복구 계획서 제출대로 농지로 복구하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면사무소 산업계에 문의하시면 되겠고요. 땅지통이 면사무소 산업계에 법원 판례를 팩스로 넣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으로 보면 이 농지는 지목이 전이나 현황상 일부 전, 대부분 주택, 출입로, 부속 토지로 이용 중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와 임차인 현황, 등기부 현황으로 권리 분석을 해봤는데요. 하자는 없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권리 분석상 하자는 전혀 없다 하더라도 농지증이 발급이 안 되면 하자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농지증이 발급이 안 되면 입찰 보증금은 몰수되고 매각은 불허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땅지통이 수백 건의 농지증을 신청해봐도 경험상 단 한 건도 못 받은 적이 없습니다. 원상 복구 후 농지증을 발급해준다는 것은 면사무소의 회신일 뿐 이것 때문에 입찰을 안 할 이유는 없고요. 땅지통이 면사무소에 유선 통화와 법원 판례를 팩스로 보냈으니까요.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 얘기는 안 나올 것입니다. 법원 판례와 농지 원상복구 계획서가 필요하신 분은 댓글에 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땅지통이 메일로 두 가지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땅지통의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셔서 좌측의 카테고리 중에 부동산 N 경매 서식 자료를 눌러보시면 농지 원상복구 계획서와 농지증 관련해서 판례를 올려놨으니까요. 다운받으셔서 보시면 되겠고요. 좌측에 많은 자료와 부동산 관련 사이트가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보시면 전문가 수준이 됩니다. 옥션통은 더 쉽게,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더 저렴한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입니다. 회원 가입 시 10일 무료, 정상가로 가기 전 다시 없을 파격적인 할인이고요. 이벤트는 예고 없이 종료됩니다. 오늘도 땅지통 멤버십에 가입해주신 회원님 감사드리겠습니다. 백현수님 땅이웃에 4개월째 재가입해 주셨고요. 김옥수님 땅이웃에 가입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그제 가입해 주신 회원님도 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후원금은 땅지통한테 큰 힘이 됩니다. 이 후원금은 영상 제작과 좋은 일에 사용하도록 하겠고요. 멤버십 회원님들께서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라도 땅지통한테 연락 주시면 무료 상담 가능하고요. 먼저 멤버십 회원이라는 등급과 닉네임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물 촬영 및 영상 제작 문의도 상담 가능하고요. 매물 주소와 매매 금액을 문자로 먼저 보내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궁금한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세부에서 세부 라이언과